계십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이제 딱 하루 남았는데요. 어제 여야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 예산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진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산안 처리 과정부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이게 상임위에서 한번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제 땅땅땅 하면 끝나는 건데요. 상임위에서 하는 심의를 그냥 예비심의라고 해요. 예. 그리고 모든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하는 것을 이제 본심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는 예결위 본심의가 정말인 거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무엇이 깎고 무엇이 뭐 늘었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임위에서 했던 것은 깎인 것은 실제로 깎인 거예요. 네. 그런데 상임위에서 뭐 늘렸다라는 것은 예결위에서는 거의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결위원들의 그런 자존심 같은 게 있거든요. 상임위에 만약에 정부 원안이 10억이고 상임위에서 15억 원으로 늘렸다. 그럼 예결위원들 사이에서는 다시 깎습니까? 정부 원안 10억에서부터 우리는 심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그럼요. 예결위는 그래야죠. 라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예결위의 관행입니다. 증액된 거는 무조건 이제 정부 원안대로 돌려놓고 보는 거고. 예, 그냥 뭐 이 정부 원안에서부터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깎인 거는 진짜 깎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상임위에서 증액된 거는 그냥 그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윤석열 예산이다, 또는 이재명 예산이다, 이거를 이제 양대 축으로 놓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인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그렇죠. 실제로는 속에서는 그걸까요? 그 핵심 쟁점이 아니면 다른 걸까요? 그게 섞여 있어요. 정말 그게 핵심 쟁점인 것도 있고요. 있겠죠. 아니면은 이게 실제로는 핵심 쟁점인 것처럼 하고 이것을 협상 테이블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것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있겠지. 정치인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여의도에서는 바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일단 반대를 한다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요것은 내가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이걸 들어줄 테니까 대신 내 거를 들어줘라라는 식으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반반씩 정도 맞습니다. 만족을 하고 9일까지 이게 해결이 될까요? 처리가 될까요? 내일까지는 뭐 불가능할 거. 저도 개인적으로 여의도 출신인데요.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절대로 예측하지 않는다. 절대로 예측하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 내일까지는 아마 이게 극적인 타결이 없을 것 같고요. 극적인 타결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뭐 이 정기국회 끝날 때 10월 9일, 10일까지 도 이 타결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그 사이에 극적인 타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윤석열 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한 적도 있고 단독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이야기도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뭐 단독 처리돼서 혹시 통과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야당 수정안으로? 그럴 수는 없죠.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예는 대단히 많고요. 뭐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거의 매년 여당 단독 처리했었는데 근데 야당이 단독 처리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법에 따라서 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의 동의 없이. 근데 여당이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데. 쓰는 쪽은 저쪽이기 때문에 정부기 때문에 집행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단독으로 할 수는 실질적으로는 없고요. 이것은 뭐 만약에 야당이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좀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일 뿐이다. 제스처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안 심사가 이때까지 안 되면 소소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소소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소소위라는 말은 사실 저는 싫어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국회법에 따른 공식적인 그 예산 결산 소위에서 증액하냐 감액하냐가 논의가 돼요. 예결 소위. 그렇죠. 예결 소위가 정말 우리
가 핵심 기구인데 예. 근데 예결 소위에서 파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파행이 된다면은 뭔가 물밑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물밑에서 협상하는 그것을 보통 소소위에서 말을 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물밑 비공개 물밑 협상이 이게 정말 제대로 표현하는 실체인 거고요. 비공개 물밑 협상을 딱 3명밖에 안 하더라고요.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그렇죠. 여야 간사 예결위원장 거기에 정부가 들어옵니다. 정부도. 기재부 뭐 차관 또는 요 장관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뭐 정책위원장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원내대표가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요 3명 플러스 정부 거기에 이제 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소소위라고 말하면 이게 꼭 마치 공식적인 그런 의결기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비공개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 물밑 협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잘못하면 짬짬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하면이 아니라 소소위라는 이 물밑 협상은 항상 짬짬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실제로 올해 2022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9조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5.2조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근데 9조 원 증액된 것은 100% 이 물밑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났고요. 예. 그리고 5.2조 국회 감액 중에서 1.2조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물밑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감액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국회 예산 심의라는 것은 사실상 공식적인 부분은 매우 빙산의 일각인 거고 예. 이 비공개 협상 테이블 소위 소소위라고 말하는 곳 거기서 대부분의 그 증액 100% 감액 대부분의 감액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속기록에도 안 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예. 이게 뭐 소소위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시민사회 목소리는 과거부터 있는데요. 뭐 궁극적으로는 공개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비공개 정치적인 협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공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록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후손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기록이 되면은 30년이 지나면은 무조건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5년이나 10년 뒤에도 공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록조차 되지 않아서 우리 후손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공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록이라도 해라라는 것이 제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KBS하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3년치 정부 예산을 전수 분석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예. 이게 예산을 분석해서 보도를 해보니까 예산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제대로 쓰지도 않고 있습니까? 이게 집행률도 제대로 안 됩니까? 그렇죠. 특히 예. 국회에서 증액됐다 하면은 뭐 현수막이 붙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 따왔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을 현수막용 예산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400억. 증액은 했지만 집행이 안 됩니다. 400억을 땄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현수막은 붙지만 근데 네. 400억이 따왔으면은 네. 그 지역에서 집행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게 일단 국회에서 국회발 증액 예산의 뭐 한 절반 이상은 이게 국회에서 증액된 것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그러면 있는데요. 욕심쟁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그걸 빼가. 그렇죠. 빼간 다음에 일단 플랜카드는 크게 걸어. 그렇죠. 그리고 다음 재선이나 3선을 위해서 그걸 써. 그렇죠. 그 용도로 쓰는 거 아니에요? 플랜카드만 걷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기재부 이게 국회 증액은 기재부가 반드시 인정을 동의를 해야지 증액이 돼요. 이게 서로 이게 윈윈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요.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현수막을 걸었으니까 충분한 거고 네. 기재부 입장에서는 증액을 시켜줘도 어차피 못 쓸 거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재부는 다 알고 있구나. 그걸 동의를 하는 거죠. 어차피 못 쓸 거니까. 어차피 못 쓸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지역 예산 증액이라는 게 대부분 도로, 철도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철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깐다라는 사업이 이미 있고 그거를 예. 증액을 해요. 그러면 증액을 한다고 해서 원래 철도를 2줄로 깔 거를 3줄로 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렇죠. 거네. 그래서 제가 뭐 국회발 증액인 예산 사업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예. 국회에서 증액되는데 어떤 이점이 생기냐. 굉장히 끙끙 앓더라고요. 대답을 못해서. 예. 그러면 그 남은 예산도 없는 거네. 사실상은
원래 400억을 쓰기로 돼 있는데 400억 증액이라고 말만 하는 것뿐입니까? 말만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증액을 했지만 못 쓴다라는 것이 증액을 못 쓰면 남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회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산 제약 하에서 이 국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제약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다른 그런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 그런데 증액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했는데 증액이 돼서 쓰이지 못하고 그냥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업에 기회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인 거죠. 국회의원 뭐 초선은 잘 모르겠지만 재선이나 3선 한 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겠죠. 맞아요. 이게 국회발 증액이 초선은 내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따왔다라고 스스로 굳게 믿지만 재선이나 3선 의원님들은 이거 증액돼도 어차피 쓰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척하고 현수막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현수막용 증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예산안 가지고 이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극한 대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논란만 벌이다가 서로 정말 가져가고 싶은 것 가져간 다음에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투명하게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 돈인데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소소이를 기록은 하자. 기록을 하면은 5년 뒤, 10년 뒤에서 우리 후손이라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록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기록관실에도 기록으로 했다가 나중에 30년 후에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그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아무리 이 비공개 기록도 30년이 지나면은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뭐 조선왕조실록도 당시는 공개는 안 됐지만 우리 후손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소한 기록은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 국회에 제출되는 시간은 9월 3일이거든요. 9월 3일 날 제출이 되고 12월 2일 날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9월, 10월, 11월 3달이나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9월 달에 뭐 합니까? 우리 국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국감 끝나고 예산결산 심의를 하니까 11월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국감을 저는 뭐 6월 달에 하던가 아니면 상시 국감을 하고. 그래서 상시 국감. 맞습니다. 그래서 9월 달 국회 본회의. 그때는 예산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